2주간의 휴가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사실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아빠들을 위한 육아도우미 끼리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빨리 잘 준비할수록 혜택이 많고 편안한 실전 육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출생신고 준비물은요, 병원에서 발급되는 출생 증명서입니다. 미리 지어놨던 아이의 이름, 부모의 신분증, 마지막으로 통장 사본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뭔가 어릴 때 드라마에서 출생신고가 했던 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끼리 엄마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제가 직접 하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두는 것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출생신고는 정말 문서 그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여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의 본관, 등록기준지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2번, 3번 확인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양식을 미리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통장사본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아이가 출생신고된 후에 각종 수당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방문 시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번거롭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마무리된 후 주민센터에서 기념으로 주민등록등본 한 부를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이 안 됐더라고요. 다음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피부양자 등록이 꼭 필요한데요. 요즘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출생신고 시에 자동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역가입자 등 좀 특수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보 지원을 받는 혜택을 신청하는 건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출생신고 시에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종 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모급여, 그리고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이 있었는데요. 첫 달에는 꽤 많은 금액이 입금되었던 것 같아요.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신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입니다. K행정답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에 같이 한 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출생신고 시에는 꼭 통장사본은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모 둘 중에 한 명의 통장만 가져가셔도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을 꼭 필수로 틀어주시게 되는데요. 다행히 한전에서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1, 2, 3번으로 전화를 해서 한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추후에 주거 환경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하셔서 추가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로 한전에서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딜 가나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요. 산부인과에 가도 사람이 정말 많고 조리원에 가도 저희가 대기를 하고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사랑해주시는 마음들은 다 똑같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도 등급이 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등급이 A+일수록 되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워낙 힘들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바로 신청해 주셔야 돼요.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아이사랑 어플이 있습니다. 아이사랑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유축기 대여를 해야 되는데요. 끼리 엄마는 조리원에서 단유를 목표로 했지만 아무래도 완벽하게 단유가 되지 않고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축기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따로 구매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에서 유축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시기에 출산 인구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에서는 유축기 본체만 대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살에 닿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 피부에 닿는 부분은 지급해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 대여 서비스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임산부 특약과 마찬가지로 11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자녀 할인 특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하신 보험사에 간단한 증빙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아기가 지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집으로 도착하는 순간 실전 육아가 시작됩니다.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지 둘이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순간부터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끼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두 가지는 안방과 거실이었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침대 옆에 아기용 침대를 따로 두어 같이 자는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기 침대는 너무 푹신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약간 단단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침대와 습도가 50%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실에는 끼리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꾸며보았는데요. 거실엔 영유방지 쿠션, 그리고 원형으로 된 끼리가 생활할 만한 쿠션, 여러 가지 물품을 수납한 트롤리 수납함, 그리고 모빌 정도를 두었습니다.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건 각 공간마다 온습도계를 같이 모든 곳에 두었던 건데요. 겨울 아기이기도 했고 온도와 습도에 워낙 민감한 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 쓴 덕분에 지금은 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난방이 고장나는 바람에 온도가 17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리는 튼튼하게 자라줘서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아직까지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끼리야 미안해. 다음으로는 용품을 미리 한 번씩 시연해보는 건데요. 이거는 문서적인 행정적인 팁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들려드리는 건데요. 요즘에는 브레짜 요즘에는 브레짜, 브라비처럼 분유 제조기를 기본으로 들여주시는 추세신 것 같더라고요. 끼리가 조리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잘 먹을 줄 모르고 왜 우는지 잘 몰라가지고 매번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우는 걸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매번 우는 거예요. 저희는 분유 제조기로 브라비 제품을 선물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씻어놓기만 했지 정작 사용법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했던 거예요. 아이는 계속 울지 분유는 줘야 될지 그 순간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결국 그렇게 좋은 보라비를 놔두고 저희가 직접 손으로 타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품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시연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는 부모를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미용 부분인데요. 이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에 대한 선택사항입니다. 저희 처음 브이로그에 나왔듯이 저희는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들은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성인만큼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미용을 같이 진행해 주었습니다. 원래 더울 때 1년에 한 번 정도 미용을 해주는 아이였는데요. 이번엔 저희 끼리가 겨울에 데려오는 바람에 겨울에 진행을 해주었어요. 그만큼 저희 고양이 콩이가 있는 곳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어느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의 연락 기다리기입니다. 아내분들이 조리원에 계실 때는 쉬는 게 가장 1순위지만 조리원에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거나 조리원 동기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느라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몸도 건강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고 아이도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초보 아빠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럼 초보 아빠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는 더 많은 정보와 좋은 팁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내달래 리아가. 감사합니다.